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그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온화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사랑은 때로 그렇게 명확하게 찾아오니까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네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날 그분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해요.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우리 집에 왔나 몰라. 우리 아들이 복이 참 많아.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긴장했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시댁에 대한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졌죠. 그런데 남편의 형, 제게는 시숙이 되는 분은 조금 달랐어요. 또 뭔 잔치냐? 시끄러워 죽겠네. 동생 와이프라고? 또 어디서 돈 없는 집 딸 데려왔냐? 인사를 드리려 다가갔을 때 시숙은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마치 제가 무슨 흠잡을 상품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얼굴은 그럭저럭 쓸만하네. 너 혹시 우리 집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엄마, 재산 분배 잘 생각해둬. 이런 애들 조심해야 돼. 그 말에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는 소리에 깜짝 놀랬죠. 시어머니는 미안한 듯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결혼 후 2년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딸아이와 함께 지내고 남편은 주말에만 올라오는 주말 부부가 되었죠. 힘들었지만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라,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까요? 아니. 그게 내가 병원에 갔다가 왔는데. 며느라, 나 좀 돌봐줄 수 있겠어? 한참을 더듬거리던 시어머니는 결국 말씀하셨어요. 희귀성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온몸의 관절이 붓고 심한 통증이 생기며 때로는 혼자서 몸을 가누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치료 과정이 길고 힘들다고 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치료 잘 받으시면 꼭 나으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형이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대. 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그런 병에 걸리셨는데 형이 어머니한테 귀찮게 간병할 생각 없다며 요양원이나 가라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했대. 어머니가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인 것 같은데. 남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가 그것도 그런 병에 걸린 상태에서 그럴 수 있는지.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친구 집에 잠시 계신데. 내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말을 잇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여보, 걱정 마요. 제가 어머님 모시러 갈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돼요. 그날로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어요. 친구 집 현관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셨어요. 마른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아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부담을.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제 가족이잖아요. 당연히 함께 살아야죠. 시어머니의 짐을 챙기는데 그리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아온 추억들을 다 두고 오신 거죠. 집으로 모시고 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애들 키우느라 고생만 했는데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어머님, 이제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우리 집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안방에 모셨어요. 딸아이는 할머니가 오신다고 너무 좋아했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남편과 통화했어요. 여보, 아주버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형은 원래 그런 인간이야. 어머니가 병에 걸리시면 간병비며 치료비며 다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도 어머님이잖아요. 미안해,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치료도 잘 받으시게 할 거예요. 처음엔 힘들 때도 있었죠.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으시면서 부작용으로 구토와 극심한 피로감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아팠으니까요. 때로는 통증이 너무 심해 밤새 신음하시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병원 동행은 물론 매일 아침 염증을 가라앉히는 특별한 식단을 준비하고 관절 마사지와 물리치료 보조도 배워서 도와드렸어요. 밤에는 시어머니가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2~3시간마다 일어나 자세를 바꿔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죠. 딸아이도 할머니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며 큰 힘이 되어주었고요. 그런데 시숙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냉정했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신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처음 연락이 왔는데 그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야, 통장 비밀번호 뭐야? 당장 불러봐.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시숙의 목소리는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존칭은 온데간데 없이 반말이었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숙이 대뜸 찾아왔어요. 이 돈밖에 안 남았어? 현관문을 열자마자 통장을 휘두르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들, 그건 내 병원비랑 생활비인데. 하, 웃기지 마. 병원비? 그 돈 쓸 필요 없어. 네 병 그냥 꾀병이잖아. 치료비 주기 아깝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통증으로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제가 뛰어가 부축해드리려는데 시숙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바람에 넘어질 뻔했어요. 비켜. 연기하지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니네 짜고 재산 가로채려는 거 다 티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버님,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금 치료 중이시잖아요. 야, 너 입 다물어. 주제도 모르고 끼어들지 마. 이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저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건 저니까요. 시숙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제 앞으로 불쑥 다가와 손가락으로 제 이마를 콕콕 찔렀어요. 뭐? 가족? 웃기지 마. 넌 그냥 우리 집 돈 노리고 들어온 거지. 동생이 네 속셈도 모르고 데려왔지? 가족이라고? 돈 떨어지면 바로 도망갈 주제에. 아들, 제발 그만해. 얘가 얼마나 나를 잘 돌봐주는데 그런 말을 해. 시어머니의 말에 시숙은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 벽에 던져버렸어요.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죠. 닥쳐. 뭘 잘 돌봐줘? 돈 빼먹으려고 꼬시는 거지. 내가 다 알아. 어머니 정신 차려요. 솔직히 말해봐요. 돈 얼마나 숨겨놨어? 다 내놔. 늙은이가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자식한테 피해주지 말고 가진 거 다 토해내고 빨리 되지든가. 이러려고 내가 너를 키웠니?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숙은 통장을 들고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우셨어요. 그리고 그 후 놀랍게도 시어머님의 상태는 점점 호전되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치료에 잘 반응하셨죠. 처음에는 휠체어 없이는 이동도 힘드셨는데 꾸준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면서 6개월이 지나자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1년 후에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죠. 시어머니는 제게 자주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가,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 거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어머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시자 시숙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가끔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더니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하시자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서울로 다시 발령받았고 우리 가족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의학적으로 보기 드문 회복이라며 놀라워하셨죠. 시어머니는 지팡이도 필요 없이 혼자서 산책도 다니실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시고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가, 나 오늘 좀 나갈 일이 있어. 너도 같이 가자. 어디 가시려고요, 어머님? 가보면 알지. 시어머니의 눈빛이 장난기 가득했어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에 궁금증이 생겼죠. 함께 나가서 택시를 타고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예요? 조금만 더 가면 알게 될 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는 번호키를 꺼내 문을 열었고 저를 안으로 이끄셨죠. 자, 어때? 마음에 들어? 넓은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파트였어요. 새 가구와 가전제품이 완비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여기. 누구 집이에요? 너희 집이야. 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네가 나를 살려줬으니 나도 너희에게 보답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너무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야.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너는 몰라.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어. 그걸로 산 거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시숙의 귀에 들어갔는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문을 열자마자 시숙이 화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이 배은망덕한 년. 감히 내 돈을 훔쳐.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이 미친 할망구가 뭔 짓을 한 거야. 시숙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찌르며 침을 튀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죠. 네가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말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죠. 내 돈이잖아. 내 돈. 엄마가 뭔데 내 것을 이년에게 줘? 법적으로 다 내 거야. 내가 장남이니까. 이 집구석 다 박살내버릴 거야. 맞아. 자식들 것이지. 하지만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뭐라고? 자식이라는 건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정성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지. 얘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날 살리기 위해 2년을 바쳤어. 근데 넌 내 통장 비밀번호나 알아내려고 하고 빨리 죽으라는 말이나 하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너한테 모든 걸 다 줬어. 젊음도 시간도 사랑도. 하지만 넌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날 버렸어. 이제 너에게 줄 것도 할 말도 없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시숙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형, 제발 돌아가. 어머니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 배은망덕한 새끼가. 너도 한통속이지? 그래서 어머니를 빼돌린 거야? 돈 때문에. 시숙은 주먹을 불끈 쥐며 남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갔어요. 저와 시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시숙은 갑자기 거실에 있던 화분을 집어 벽에 던져버렸어요. 흙과 식물 파편이 사방에 튀었고 딸아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죠.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내 돈 내놔.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시숙은 눈이 충혈되어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어요. 마치 악마에 씌인 사람 같았죠. 시숙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 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너희가 뭔가 했을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나 시숙에게 다가갔어요.
너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가 원하는 건 내 돈뿐이잖아. 이제 그 돈은 없어. 다 줘버렸으니까. 난 이제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시숙은 할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를 질렀죠.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법으로 해보자고. 해봐.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모든 절차는 이미 끝났으니까. 시숙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후로 시숙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죠. 가끔 남편이 형에 대해 걱정하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시숙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고 딸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고 있죠. 남편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해했고요. 가끔 생각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고. 제가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렇게 큰 선물을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사랑과 우리 가족의 행복이요. 우리 며느리 고마워. 네가 내 진짜 딸이야.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사랑과 가족이라는 선물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지니까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다는 걸 저는 시어머니를 통해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